고점에 다 묻히지 못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2020년이 돼도 공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없어. 회의적인 수준의 예측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일반인들을 저희가 이렇게 뭐 대학생들도 인터뷰를 하고 시민들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국의 지도층은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법과 제도를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더 안 지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매번 자식들 군에 안 보내려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법에 걸릴 것 같으면 돈으로 하라고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엉망이다. 오히려 더 안 지킨다. 지도층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켜야 할 것 안 지키고 장차관 선발할 때 안 걸린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안 지킨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외교부 장관의 딸의 어떤 그 특혜 그 사건도 벌어졌던 시점이었었습니다. 2020년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해서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근데 세월호 사태 이후로 이 안전에 대한 기대는 저희가 너무 비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창의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202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있은 지 지금 5년이 정확하게 지났죠. 그 보고서의 그 후반부에 보면 그걸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직접 그 말로 인터뷰도 했었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의 부패는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할 것이다. 아무리 자신들이 깨끗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층 이동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도층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2011년의 경우에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 한국의 지도층의 특성상 보수가 정권을 잡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미래에도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전반적인 소득은 향상이 되지만 다수의 불만자와 소수의 만족자를 만들어내는 양분화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수의 불만자들이 너무나 박탈감이 심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2011년보다 2020년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한국 사회는 고려대 김문주 교수님이 그 글에서도 쓰셨던 단어인데 분노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여러 그 위층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일반인들도 부패할 수 있고 다양한 데서 부패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부패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 또는 공적 제도를 나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공정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도층의 부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층이 부패하게 되면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인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어떤 조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영화 제목이긴 합니다만 사회는 이 부패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는 내부자와 이 내부자 바깥에서 내부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면서 영문 없이 그냥 따라가 버리는 외부자의 구조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러 가지 척도를 봐서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그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위험할까요? 인간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우리가 그 내부자들을 굉장히 비판하는데
정작 너 내부자에서 손길이 오면 갈등합니다. 너 우리 안으로 들어와. 너에게도 혜택을 줄게. 전날까지 비난을 하던 사람이 내부자에서 끈이 내려오면 그것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세대가 생각하겠죠. 이런 공정하지 못한 세대가 계속된다면 나 공부해봤자 필요 없어. 내 스스로를 개발했자 필요 없어. 다 안 돼. 중요한 건 뭐야? 그냥 힘센 친구 잘 돌봐줘. 누구누구 장관 차관의 아들들하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하면서 인적 자원보다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보다 인맥 관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원 자원이 없고 전 세계에서 그나마 지금 한국이 버티고 있는 유일한 자본이 한국의 인적 자본의 위기가 발생을 해서 거의 파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서 이게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반드시 지도층으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이 불만이 길거리에서 나의 앞으로 껴드는 사람, 차에서 껴드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발산이 돼요. 이랬을 때 일반인들 간의 갈등 역시 고조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사회가 분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형, 대통령의 처남, 대통령의 형, 저희는 거의 지금 한 20년간을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의 경계를 늦추고 그것을 활용해서 부와 권력을 챙긴 것을 수없이 봤죠. 그리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만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경계를 수위를 낮췄던 말씀하신 이런 측근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 지겹도록 되풀이되는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청와대든 장관이든 어깨 힘주고 계셨던, 신기한 건 학교에 계실 때는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훌륭한 학자 소리를 듣던 교수님들조차 권력의 근처에 가면 바뀌는 것을 계속 목격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겹도록 사회 지도층이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좌절감, 이런 분노 계속 반복이 되고, 지금 만약에 내년에 뭐 대선을 하던 대통령이 바뀌고 5년 후에 우리가 이런 좌절감과 분노를 안 느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모를 정도고 항상 데자뷰, 벌써 봤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것이 부정부패만 저지른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부패한 지도층이 본인들이 부패를 하면서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는데, 부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과거에 양반들이 노비들 대하듯이 얕보게 됩니다. 니까짓 게, 니가 못돼, 너 나가, 꺼져. 일반 국민들을 얕보며 깔보는 소위 갑질이 만연이 되고, 근데 이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울분을 그냥 속으로만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데, 금년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영화의 박스 오피스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을 보면 베테랑도 마찬가지고 내부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 2세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니네들이 자꾸 문제가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문제를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